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여 차례상을 차리고 송편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날, 73살 여정 어르신은 우연히 듣게 됩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녀가 나누는 대화를. 며느리 설인이 말을 꺼냈어요. 시어머니, 추석 끝나면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MMSE 점수만 낮게 나오면 후견인 신청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숨통이 트이지. 브리지론 만기가 코앞이잖아. 이번 달만 넘기면 되는 거야. 손녀 미나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엄마, 추석 지나고 할머니 방 정리하면 드레스룸 딱이지. 친구들한테 자랑할 생각하니까 벌써 기대돼. 옷장 시스템 이미 견적 받아놨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정 어르신은 손에 들고 있던 송편 접시를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르신은 결심하셨습니다. 추석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송편보다 먼저 바로 그 집을 사라지게 하기로. 네, 맞습니다. 강남 아파트 37억짜리 집이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73살 노인이, 그것도 며느리가 이미 후견인 신청 준비까지 마쳐둔 상황에서 말입니다. 게다가 아들 가족은 이미 증상일지까지 작성해두고 경비 아저씨한테 거짓 증언까지 부탁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정 어르신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40년 넘게 살아오시며 배우신 지혜, 그리고 명절 음식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가족의 욕심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눈이었죠. 추석 연휴 사흘, 겨우 72시간 만에 벌어진 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전날 밤, 송편을 빚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시죠. 추석 전날 밤, 여정 어르신의 아파트 주방에는 은은한 소리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40년 넘게 지켜온 손맛으로 송편 반죽을 치대고 계셨죠. 커다란 스테인리스 볼 안에서 하얀 반죽이 보들보들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20살 손녀 미나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어요. 여정 어르신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손에 물을 살짝만 묻혀야 반죽이 손에 안 붙는단다. 그리고 꼭꼭 눌러서 모양을 잡아야 쪄도 터지지 않지. 내 엄마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미나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이런 거 요즘 기계로 다 하잖아요. 마트 송편이 더 예쁘던데. 인스타에 올리기도 그렇고. 아, 잠깐만요. 카톡 왔어. 미나는 손가락으로 대충 반죽을 집어 뭉개놓고는 다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반죽은 모양도 제대로 안 잡힌 채 접시 위에 놓였죠. 여정 어르신은 아무 말씀 없이 손녀가 만든 송편을 살짝 손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붉은 봉투 하나가 여정 어르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한카드 연체 안내문. 받는 사람은 아들 도훈. 어르신은 반죽 묻은 손을 앞치마에 천천히 닦으며 거실로 걸어가셨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휴대폰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베란다에서는 도훈과 설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봉투를 들어 올리자 안에서 또 다른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브리지론 최종 독촉장 잔여일 45일, 신용카드 3개사 연체 누적액 2,847만 원, 대출금 상환 독촉 연체이자 일 23만 원 발생 중. 여정 어르신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들이 이 정도로 빚에 쪼들리고 있었다니.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베란다에서 아들 도훈과 며느리 설인이 나지막이 나누는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도훈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러다 진짜 집 날아가.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 연장 안 해준대. 담보 가치로는 한계래. 이번 달 안에 1억 5천이라도 마련 못하면 경매 넘어간다고. 설인이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시어머니, 집이 답이라고. 강남 아파트 37억짜리예요. 후견인만 선임되면 합법적으로 처분 가능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도훈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멀쩡하신데 양심상 철인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거죠. 검사만 받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작년에 같은 케이스 2건 성공했다니까요. 변호사도 확인했어요. MMSE 검사에서 24점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도 알아봤어요. 도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해? 철인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시어머니, 나이가 73세예요. 검사 때 살짝만 유도하면 돼요. 긴장하시게 만들고, 복잡한 질문 던지고, 그리고 제가 이미 증상일지 3주치 작성해뒀어요. 같은 말 반복, 길 이름, 날짜 혼동, 다 기록했어요. 도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게 맞는 건가? 철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당신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미나 학자금 대출도 막히고요. 시어머니 혼자 37억짜리 집에서 뭐 하세요? 어차피 나중엔 요양원 가셔야 할 텐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훈이 작게 말했어요.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해. 추석만 넘기면 바로 진행하자. 여정 어르신은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대신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죠. 어르신은 찬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볼펜 모양의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3년 전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위한 안전교육에서 받은 물건이었죠. 여정 어르신이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걸 준비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다시 반죽을 치대기 시작하신 어르신. 미나가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걸 보시며 어르신은 조용히 물으셨어요. 미나야, 할머니가 하나 물어볼게. 너 요즘 새 옷 많이 사니?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 요즘 옷 너무 예쁜 거 많아서. 근데 방이 좁아서 옷장이 터질 것 같아. 드레스룸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래, 드레스룸. 그것도 좋겠구나. 미나는 할머니의 미소 속에 숨겨진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여정 어르신은 송편을 다 빚으신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해야 할 일 목록, 병원 예약 정밀 인지검사, 법무사 상담 예약, 은행 방문세 계좌 개설, 부동산 시세 조회. 수첩을 덮으신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어르신이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송편은 정성껏 빚어야 제맛이 나는 법인데 사람 마음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백합차를 한 모금 드셨습니다. 차가운 차였지만 향은 여전히 진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여정 어르신은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는 건 언제나 어르신의 몫이었죠. 정갈하게 씻은 배와 사과를 올리고 전날 빚어둔 송편을 찜기에 쪘습니다.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시금치나물, 참색나물도 예쁘게 담아내셨어요. 오전 8시, 아들 도훈 가족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훈이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도와드릴 걸 그랬어요. 여정 어르신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 너희는 좀 더 자지 그랬니? 며느리 설인이 차례상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요즘은 간소화하는 게 트렌드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세요? 힘드시잖아요.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전통은 지켜야지. 내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이렇게 해왔단다. 손녀 미나가 잠옷 차림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 아침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송편도 탄수화물이라. 여정 어르신은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오전 9시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차례상 앞에 모여 섰어요. 도훈이 잔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철인과 미나도 따라서 절을 했죠. 하지만 여정 어르신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철인이 절을 하면서도 휴대폰 화면을 슬쩍 확인하는 모습. 미나가 절을 대충 하고 일어나는 모습. 차례가 끝난 후 음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훈이 송편을 하나 집어먹으며 말했어요. 역시 어머니, 송편이 최고예요. 시판 제품이랑은 비교가 안 돼. 철인이 슬며시 화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 근데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죠. 여정 어르신이 대답하셨어요. 나는 괜찮아. 매일 산책도 하고 경로당에도 나가고. 철인이 관심 있는 척 물었습니다. 그래도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특히 나이 드시면 치매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하고. 도훈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뉴스 보니까 조기 발견이 중요하대요. 어머니도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여정 어르신이 차분하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검사? 철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요. MMS이라고 간단한 질문 몇 개 답하시면 돼요. 30분이면 끝나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예약 잡을게요. 여정 어르신이 송편을 한 입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나도 내 건강이 궁금하긴 하더라. 철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바로 예약할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요양원 상담도 같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거든요. 여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도훈이 안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협조적이시니 다행이에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오래오래 사시죠. 미나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가시면 저 방 쓸 수 있죠? 전 진짜 드레스룸 필요해요. 철인이 황급히 미나를 제지했어요. 미나야, 지금 무슨 소리야? 할머니 앞에서.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젊은 애들은 다 그렇지. 미나야, 내가 예쁘게 쓰렴. 미나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예쁘게 꾸밀게요. 인스타에도 올리고. 식사가 끝난 후 여정 어르신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서 주머니에 넣어뒀던 볼펜 녹음기를 꺼내셨어요. 아침 대화가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가방을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외출복으로 갈아입으셨죠. 거실로 나오신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나 잠깐 산책 좀 다녀올게. 철인이 물었습니다. 산책이요? 추석인데 어디 가세요? 여정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답답해서 한강 좀 걸어야겠어. 도훈이 말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니, 저녁 전에는 오세요. 여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현관문을 나서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향한 곳은 한강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타신 어르신이 기사님께 말씀하셨어요. 서울대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추석인데 병원이 열어요? 여정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응급실은 열어요. 그리고 저는 예약이 있어요. 사실 어르신은 일주일 전에 이미 추석 당일 특별 검진을 예약해 두셨던 겁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검사시키려는 계획을 우연히 엿들으신 직후였죠.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신경과 담당 의사 박준혁 교수가 여정 어르신을 맞이했습니다. 박준혁 교수가 말했어요. 여정 어르신, 추석인데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밀 인지기능 검사 받으러 오셨죠? 여정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부탁드린 대로 가장 정확한 검사로 부탁드립니다. 진단서도 상세하게 써주세요. 박준혁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MMS는 기본이고 CERADK, GDS까지 전부 진행하겠습니다. 내 MRI 촬영도 예약되어 있으시고요.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준혁 교수가 질문했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여정 어르신이 또박또박 대답하셨습니다. 2025년 9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추석이고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8층 신경과입니다. 100에서 70 빼보세요. 193, 86, 79, 72, 65. 모든 질문에 어르신은 완벽하게 대답하셨습니다. 1시간 후 검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박준혁 교수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어요. 여정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MMSE 만점이십니다. 30점 만점에 30점. 연령대 평균을 훨씬 상회하시는 인지기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교수님, 진단서에 그 내용을 명확히 적어 주실 수 있나요? 정상 인지기능, 치매 소견 전혀 없음이라고요. 박준혁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추석 당일에 급히 검사를 원하시고 진단서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 보니 여정 어르신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교수님, 요즘 세상에는 멀쩡한 노인을 아프게 만들려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것도 가족이. 박준혁 교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후견인 문제입니까? 여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멀쩡하다는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려고요. 박준혁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진단서를 가장 상세하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병원 법률상담센터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큰 힘이 되네요. 오후 2시 여정 어르신은 병원을 나서셨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진단서, 검사 결과지, MRI 사진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택시를 타셨습니다. 기사님, 서초동 법무법인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르신, 추석인데 법무법인도 해요?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특별 상담 예약이 있어요. 급한 일이라서요. 오후 3시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김정민이 여정 어르신을 맞이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가 말했어요. 여정 어르신, 전화로 대략 들었습니다. 가족이 후견인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요? 여정 어르신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MMSE 검사에서 20회점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증상일지 3주치 작성해뒀어요. 시어머니 집 37억짜리. 후견인만 선임되면 합법적으로 처분 가능해요. 김정민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후견인 제도 악용 시도입니다. 그리고 재산 편취 목적이 명확하네요. 여정 어르신이 진단서도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정상이라는 증거입니다. 김정민 변호사가 진단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합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어떤 후견인 신청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팔 겁니다. 제 명의니까 제가 팔 수 있죠? 김정민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당연합니다. 어르신 명의 재산은 어르신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정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다만? 김정민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가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완벽하게 밟으셔야 해요. 공증도 받으시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여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전 과정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어르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후 5시 여정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설인이 마중 나왔어요. 설인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산책 오래 하셨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여정 어르신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한강 걷고
친구도 만나고 그랬어.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좋더구나. 철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여정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아주 건강해. 걱정 마. 그리고 어르신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방 속 진단서와 녹음기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으시며 어르신은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저녁 식탁에서 도훈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범사는 추석 지나고 바로 가시는 거죠? 여정 어르신이 송편을 드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빨리 받는 게 좋겠지. 나도 내 건강이 궁금하니까. 철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추석 연휴 둘째 날 아침, 여정 어르신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도훈이 신문을 보고 있었고, 설이는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었어요. 미나는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죠. 여정 어르신이 주방으로 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은 뭘 해줄까? 어제 전이 좀 남았는데 찌개로 끓여줄까? 설인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시어머니, 저희는 간단하게 토스트 먹을게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정 어르신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는 차나 한 잔 마셔야겠구나. 백합차를 우리시는 동안 어르신의 눈은 거실 테이블 위 설인의 노트북을 향했습니다. 설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여정 어르신은 조용히 거실로 걸어가셨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문서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시어머니 증상 관찰 일지. 어르신은 천천히 그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9월 15일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함. 점심 먹었니? 를 계속 물어봄. 남편 도운 목격. 9월 18일 마트에서 길을 잃음. 경비실에 도움 요청함. 경비 김철수 증언 가능. 9월 22일 손녀 이름을 헷갈려함. 미나를 민지라고 부름. 9월 25일 가스레인지 켜놓고 외출함. 집에 돌아와 보니 냄비가 타고 있었음. 화재 위험. 9월 28일 통장과 현금을 찾지 못해 30분간 방을 뒤짐. 결국 냉장고에서 발견. 여정 어르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9월 15일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계셨어요. 9월 18일 마트에 가신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일지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정 어르신은 재빨리 주방으로 돌아가 백합차를 드셨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죠. 설인이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나가세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여정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오늘은 아파트 단지 좀 걸어볼까? 설인이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길 잃으시면 경비실로 가세요.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해 두었어요. 여정 어르신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증상일지에 쓸 거리를 만들려는 거구나. 어르신이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고맙구나. 그런데 나는 이 아파트에서 15년을 살았어. 길 잃을 일은 없단다. 오전 10시 여정 어르신은 외출하셨습니다. 하지만 산책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르신은 곧장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경비 김철수 씨가 근무 중이었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철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철수 경비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철수 씨, 혹시 9월 18일에 제가 여기 경비실에 찾아온 적 있나요? 김철수 경비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9월 18일요? 아니요, 어르신. 그날은 제가 오후 근무였는데 어르신 못 봤는데요? 여정 어르신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제가 길을 잃어서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고요. 김철수 경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정 어르신이 잠시 생각하시다 말씀하셨어요. 철수 씨,
혹시 누가 와서 저에 대해 물어본 적 있나요? 제가 길을 잃었다거나 헷갈려 한다거나. 김철수 경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어르신 며느리분이 오셨어요. 혹시 어르신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알려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증언을 부탁할 수도 있다고.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랬군요. 철수 씨, 그럼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김철수 경비가 대답했어요. 말씀하세요, 어르신. 여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9월 18일 근무일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제가 정말 경비실에 왔는지 기록이 있을 거예요. 김철수 경비가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지금 확인해 드릴게요. 몇 분 후, 경비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제가 근무했는데요. 경비실 방문 기록에 어르신 성함은 없어요. CCTV 기록도 확인해 볼까요? 여정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혹시 그 근무일지를 프린트해 주실 수 있나요? 김철수 경비가 프린터를 작동시키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정 어르신이 프린트된 용지를 받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철수 씨. 나중에 혹시 누가 와서 저에 대해 증언해 달라고 하면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요. 김철수 경비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르신. 저는 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은 항상 정정하시고 아무 문제 없으세요. 여정 어르신은 관리사무소를 나서며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나씩 무너뜨려야지. 오전 11시 어르신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파트 단지 내 카페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습니다. 증거 사진들이었죠. 아파트 단지 지도 사진, 각 동 표시가 선명한 사진, 관리사무소 위치 사진, 그리고 어르신은 메모 앱을 열어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9월 30일 오전 10시 관리사무소 방문, 경비 김철수와 면담, 9월 18일 방문 기록 없음 확인, 증거자료 9월 18일 근무일지 사본 확보,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셨어요. 정오쯤 여정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설인과 도훈, 미나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정 어르신이 들어서시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설인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산책 잘 다녀오셨어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셨어요? 여정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아주 좋았어. 날씨도 좋고 단지도 걷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왔단다. 도훈이 물었어요. 어머니, 혼자 가셨어요? 같이 갈 걸 그랬네요. 여정 어르신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다니는 게 편해. 너희는 쉬어라라. 미나가 거들었어요. 할머니, 요즘 날씨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시잖아요. 여정 어르신이 손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맙구나. 미나야. 할머니는 튼튼하단다. 그리고 어르신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을 닫으신 어르신은 가방에서 근무일지 사본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셨습니다. 진단서 옆에 나란히. 오후 2시 거실이 조용해진 틈을 타 여정 어르신은 다시 나오셨습니다. 설인의 노트북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설인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도훈과 미나는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여정 어르신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노트북에 꽂으셨죠. 증상일지 파일을 복사하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으시는 순간 설인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설인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뭐 하세요? 여정 어르신이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노트북 좀 보려고. 요즘 스마트폰은 글씨가 작아서 불편하더구나. 컴퓨터로 뉴스 좀 보려고. 설인이 황급히 다가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아, 이 노트북은 제 업무용이라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시어머니, 거실 태블릿 쓰세요. 제가 켜드릴게요.
여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어르신의 주머니 속에는 이미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저녁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는데 서린이 다가와 말했어요. 시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힘드시잖아요. 여정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 나는 요리하는 게 좋단다. 손이 바빠야 마음이 편해. 서린이 슬쩍 화제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시어머니, 병원 예약은 모레로 잡았어요. 강남 성모병원 신경과 평판 좋은 곳이에요. 여정 어르신이 당근을 썰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알았어. 몇 시에 가면 되니? 서린이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요. 제가 같이 갈게요. 검사 결과 설명도 들어야 하니까요.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고맙구나. 그런데 나 혼자 가도 괜찮아. 택시 타면 금방이야. 서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꼭 동행해야 해요. 의사 선생님한테 제대로 설명드려야 하니까요. 여정 어르신이 칼질을 멈추시고 며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설명? 서린이 대답했어요. 시어머니 증상들요. 같은 말 반복하시고 물건 위치 못 찾으시고 가족이 함께 가야 정확한 진단이 나온대요. 여정 어르신이 다시 당근을 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도훈이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저희 잠깐 여행 갔다 올게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바람 좀 쐬려고요. 여정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어디로? 미나가 대답했어요. 제주도요. 1박 2일로. 할머니는 집에서 푹 쉬세요. 서린이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레 병원 가셔야 하니까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좋겠어요. 저희는 내일 저녁에 돌아올게요. 여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다녀오너라. 조심해서. 하지만 어르신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을 혼자 두고 무언가를 준비하려는 거라는 걸. 저녁 식사 후 여정 어르신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USB를 컴퓨터에 꽂아 증상일지를 열어보셨어요. 거짓말로 가득한 문서를 하나하나 읽으시며 어르신은 반박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9월 15일 경로당 화투 모임 참석, 증인 다수, 사진 자료 있음. 9월 18일 집에서 독서, 경비실 방문 기록 없음. 근무일지로 확인 완료. 9월 22일 손녀 이름 혼동한 적 없음. 해당 날짜 손녀는 학교 MT로 집에 없었음. 하나하나 반박 근거를 만들어 가셨어요. 밤 11시 모든 작업을 마치신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추석달이 아직도 환하게 떠 있었어요. 여정 어르신이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송편을 빚을 때는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너희는 거짓말을 빚고 있구나.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확인하셨어요. 진단서, 녹음 파일, 근무일지, 증상일지, 사본, 반박 자료, 모든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수첩을 꺼내 내일 할 일을 적으셨어요. 내일 부동산 시세 조회, 은행 방문, 공인중개사 상담.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모레 병원 예약 취소. 이미 검사 받았다고 통보. 여정 어르신은 수첩을 덮으시고 백합차를 한 모금 드셨습니다. 차가 식었지만 향은 여전히 진했습니다. 마치 어르신의 의지처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침, 도훈 가족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도훈이 캐리어를 끌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제주도 다녀올게요. 내일 저녁에 들어올게요. 서린이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넉넉하게 해뒀어요. 편히 쉬세요.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미나가 셀카봉을 들고 말했어요. 할머니, 제주도 예쁜 카페 사진 찍어 올게요. 인스타에 올릴 거예요. 여정 어르신이 현관까지 나와 배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비행기 조심하고. 도훈이 문을 나서다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병원 예약 잊지 마세요. 오전 10시예요. 여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문이 닫히고 현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정 어르신은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셨어요. 도훈 가족이 차에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르신이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제주도, 정말 제주도에 가는 걸까? 오전 9시 여정 어르신은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가벼운 코트를 걸치시고 서류 가방을 챙기셨어요. 가방 안에는 진단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강남 소재은행 VIP 창구. 여정 어르신이 상담사 앞에 앉으셨어요. 상담사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정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새 계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좌는 정리하려고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정리라고 하시면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명의 계좌인데 가족이 출금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없애고 싶습니다. 상담사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상담사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공동인증서나 대리인 등록을 해제하시려는 건가요? 여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아들이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해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새 계좌는 저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가족분과 상의는 하셨나요? 여정 어르신이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제 돈입니다. 상의할 필요 없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분증과 도장 확인하겠습니다. 30분 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새 계좌가 개설되었고 기존 계좌의 대리인 권한은 모두 해제되었어요. 여정 어르신이 통장을 받으시며 물으셨습니다. 혹시 제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이 계좌에 대해 물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사가 대답했어요. 본인 확인 없이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안이 유지됩니다. 여정 어르신이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강남의 대형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성호 씨가 여정 어르신을 맞이했어요. 박성호 공인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전화로 말씀하신 아파트 매물이죠.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85평형. 여정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박성호 공인중개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최근 같은 평형 실거래가가 36억에서 38억 사이입니다. 어르신 집은 남양이고 고층이시니까 37억 정도면 적정가라고 봅니다. 여정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빨리 팔 수 있을까요? 박성호 공인중개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서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안에 계약 가능합니다. 급매로 내시면 더 빨라요.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안에 팔고 싶습니다. 가격은 36억 5천으로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인중개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르신, 시세보다 5천만 원 낮추시면 손해 아닌가요? 여정 어르신이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빠른 게 중요해요. 오늘 당장 매물로 내주세요. 박성호 공인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 주시면 오늘 오후부터 홍보 들어가겠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토지대장. 박성호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완벽하시네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나중에 문제되면 곤란해서요.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제 명의 집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가족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박성호 공인중개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례지만 혹시 후견인이나 그런 문제는 없으시죠? 여정 어르신이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셨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이틀 전에 받은 진단서예요. 인지기능 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성우 공인중개사가 진단서를 확인하고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완벽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적지는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오후 2시 서초동 법무사 사무실. 법무사 이현숙 씨가 여정 어르신을 맞이했습니다. 이현숙 법무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전화로 사전이양서 작성하신다고 하셨죠? 여정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만약 제가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요. 이현숙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사전이양서는 본인의 의료 결정권과 재산 관리에 대한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겁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기고요. 여정 어르신이 물으셨어요. 만약 가족이 후견인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현숙 법무사가 대답했습니다. 사전이양서가 있으면 법원이 참고합니다. 특히 본인이 원하지 않는 후견인 지정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처럼 정상 인지기능 진단서가 있으면 후견인 신청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습니다. 작성해 주세요. 1시간 후 사전이양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현숙 법무사가 말했어요. 내일 공증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제가 공증사무소 예약해 드릴게요. 여정 어르신이 감사 인사를 드리며 물으셨습니다. 법무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제가 집을 팔았는데 가족이 그 거래를 무효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현숙 법무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면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사 능력이 있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여정 어르신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후 5시 여정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빈집이 고요했어요. 거실에는 추석 명절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차례상에 올렸던 과일 몇 개, 냉장고에 남은 송편. 여정 어르신은 백합차를 우리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으시니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어르신이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되다니. 하지만 슬픔에 잠길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여정 어르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동산 박성우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박성우 공인중개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벌써 연락 왔어요. 매수자가 내일 보러 온대요. 현금 구매 희망자예요. 여정 어르신이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요? 언제 오신대요? 박성우 공인중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요. 직접 집을 보시고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여정 어르신이 잠시 생각하시다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어르신은 달력을 보셨어요. 내일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평일. 도훈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 그리고 병원 예약이 잡혀 있는 날. 여정 어르신이 휴대폰을 들어 병원에 전화하셨습니다. 병원 직원이 받았어요. 강남 성모병원입니다. 여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예약된 김여정인데요. 예약을 취소하려고요. 병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취소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정 어르신이 대답하셨어요. 이미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중복 검사가 필요 없어서요. 병원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소 처리해드렸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어르신은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적으셨습니다. 은행 계좌 정리 완료. 부동산 매물 등록 완료. 사전이양서 작성 완료. 병원 예약 취소 완료. 내일 매수자 접견. 계약 체결 가능성. 밤 8시 여정 어르신은 저녁을 드셨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송편을 데워서 혼자 조용히 드셨어요. 송편을 한 입 드시며 어르신은 추석 전날 밤을 떠올리셨습니다. 손녀 미나와 함께 송편을 빚던 그 순간 베란다에서 들려오던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후견인만 선임되면 집을 팔 수 있어요. 드레스룸 만들면 좋겠어. 여정 어르신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집을 팔려고 했지만
결국 집을 파는 건 나구나. 밤 10시 여정 어르신은 잠자리에 드시려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보니 현관 앞에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누군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여정 어르신이 초인종 화면을 확인하셨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설인이 서 있었어요. 제주도에 갔다던 설인이. 어르신은 문을 열지 않으시고 인터폰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설인아, 제주도는 안 갔니? 설인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시어머니, 깜짝이야. 안 주무셨어요? 저, 급한 서류를 깜빡해서 다시 왔어요. 도훈이랑 미나는 제주도에 먼저 가 있어요. 여정 어르신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설인이 황급히 들어와 자기 방으로 향했어요. 여정 어르신은 거실에 서서 지켜보셨습니다. 5분 후 설인이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설인이 말했어요. 업무 서류가 급하게 필요해서요. 다시 공항으로 가야 해요. 시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서 가렴. 설인이 현관문을 나서려다 뒤돌아보며 물었어요. 시어머니, 혹시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여정 어르신이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산책 좀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랬어. 왜? 설인이 잠시 어르신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내일 병원 꼭 가세요. 잊지 마시고요. 여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걱정 마. 설인이 문을 나갔습니다. 여정 어르신은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셨어요. 설인이 차에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르신이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서류. 그게 정말 서류였을까? 어르신은 설인의 방으로 가셨어요. 책상 위를 살펴보니 증상일지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병원에 제출할 자료였겠죠. 하지만 설인은 몰랐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이미 그 문서를 복사해 두었다는 것을. 밤 11시 여정 어르신은 다시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입니다. 집이 팔릴 것이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정 어르신은 천장을 바라보시며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송편은 정성껏 빚어야 하는데 너희는 거짓말을 빚었구나.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추석 보름달은 이미 기울었지만 그 빛은 여전히 밝았어요. 마치 진실을 비추는 것처럼.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여정 어르신은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매수자가 오는 날, 그리고 도훈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 어르신은 정갈하게 세수를 하시고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진한 남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기셨어요. 거울을 보시며 어르신은 자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정아, 오늘은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오전 8시, 여정 어르신은 집을 나서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구청이었습니다. 오전 9시,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 송혜진 씨가 여정 어르신을 맞이했어요. 송혜진 복지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상담이죠? 여정 어르신이 의자에 앉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네, 송 복지사님.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송혜진 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정 어르신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 아들 가족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후견인을 신청해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송혜진 복지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여정 어르신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녹음 파일, 거짓 증상일지, 그리고 제가 정상이라는 진단서까지. 송혜진 복지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내용을 듣고 거짓 증상일지를 읽고 진단서를 확인하는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송혜진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 사례입니다. 경제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해요.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송혜진 복지사가 메모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법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들이에요. 송혜진 복지사가 종이에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정상소견 진단서 확보. 이건 이미 하셨네요. 둘째, 사전이양서 자필 작성. 이것도 진행 중이시고요. 셋째,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 이건 오늘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넷째, 새은행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 보호. 이것도 완료하셨군요. 다섯째, 만약 재산 처분을 하신다면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기세요. 여정 어르신이 메모를 받아들고 물으셨습니다.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는 뭔가요? 송혜진 복지사가 설명했어요.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걸 전자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족이 어르신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서명했다고 주장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여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디서 발급받나요? 송혜진 복지사가 대답했습니다. 가까운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여정 어르신이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송 복지사님. 큰 도움이 됐어요. 송혜진 복지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즉시 개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송혜진 복지사가 명함을 건네며 뒷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노인보호 전문기관 번호도 적어뒀어요. 스문의 시간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도움 요청하세요. 여정 어르신이 명함을 소중히 받으셨습니다. 명절 차례상은 자식 몫이지만 내 집을 지키는 건 내 몫이지요. 송혜진 복지사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전 10시, 여정 어르신은 주민센터로 향하셨습니다.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였죠. 주민센터 직원이 절차를 설명했어요. 신분증 확인하고 본인 인증 과정만 거치시면 바로 발급됩니다. 10분 만에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여정 어르신은 발급된 서류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셨어요.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여정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30분 후면 매수자가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어르신은 집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이 집,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린 도훈을 안고 있는 사진, 미나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여정 어르신이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좋은 추억도 많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오전 11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문을 열자 부동산 박성우 공인중개사와 중년의 부부가 서 있었어요. 박성우 공인중개사가 소개했습니다. 어르신, 이분들이 매수 희망자이신 최진우, 한미영 부부님이십니다. 최진우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여정 어르신이 문을 활짝 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세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최진우 부부는 집 안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거실, 방들, 주방, 베란다,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한미영 씨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여기 정말 좋은데? 남향이고, 층도 좋고, 학군도 좋고. 최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여정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어르신, 집이 정말 좋네요. 그런데 실례지만 왜 급하게 파시는 건가요? 시세보다 낮게 내놓으셨던데. 여정 어르신이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시골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서요. 최진우 씨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아이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오려고 한 지 2년이 됐어요. 좋은 집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가 딱인 것 같아요. 한미영 씨가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 집으로 하자. 마음에 쏙 들어. 최진우 씨가 박성우 공인중개사를 보며 물었어요. 계약은 언제 가능한가요? 박성우 공인중개사가 대답했습니다. 원하시면 오늘이라도 가능합니다. 어르신께서 서류 다 준비하셨거든요. 최진우 씨가 여정 어르신께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은 동의하셨나요? 나중에 문제되면 곤란해서요. 여정 어르신이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제 명의 집입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최진우 씨가 안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오늘 계약 진행하시죠. 저희는 현금 보유자라 대출 절차도 필요 없어요. 박성호 공인중개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계약서 작성하시죠. 오후 12시 부동산 사무실. 계약서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매가 36억 5천만 원. 계약금 3억 6천5백만 원 10%. 중도금 10억 원. 잔금 22억 8천5백만 원. 잔금일 15일 후 박성우 공인중개사가 설명했어요. 어르신, 계약금은 오늘 받으시고 중도금은 일주일 후, 잔금은 15일 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여정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잔금일을 더 앞당길 수는 없나요? 최진우 씨가 대답했어요. 저희야 괜찮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해요. 현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잔금일을 일주일 후로 해주세요. 10월 7일로요. 박성우 공인중개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르신, 일주일이면 너무 급하신 거 아닌가요? 이사 준비도 하셔야 하고.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가져갈 짐은 많지 않아요. 급한 게 좋아요. 최진우 씨가 말했어요. 저희는 문제 없습니다. 그럼 10월 7일로 하시죠. 계약서에 모두 서명했습니다. 여정 어르신은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로 본인 인증도 함께 받았어요. 최진우 씨가 계약금 3억 6천5백만 원을 수표로 건넸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수표를 받아들고 깊은 숨을 들이쉬셨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오후 2시 여정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계약서와 수표를 가방에 넣으시고 은행으로 향하셨어요. 새로 만든 계좌에 계약금을 입금하셨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 3억 6천5백만 원. 여정 어르신은 통장을 보시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절반은 왔구나. 오후 4시 여정 어르신은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가셨습니다. 이현숙 법무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르신, 오늘 공증받으러 오신 거죠? 여정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현숙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여정 어르신이 매매 계약서를 꺼내셨어요. 이 계약서도 공증을 받고 싶어요. 나중에 누가 이 일을 제기해도 문제 없게요. 이현숙 법무사가 계약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더 강해지죠. 1시간 후 모든 공증 절차가 끝났습니다. 사전이양서와 매매 계약서 모두 공증을 받았어요. 이현숙 법무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떤 법적 문제도 막을 수 있어요.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어요. 여정 어르신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오후 6시 여정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방문하셨습니다. 남해 부동산이었어요. 전화로만 상담하던 남해의 공인중개사를 직접 만나러 가신 겁니다. 남해 부동산 김영식 대표가 여정 어르신을 맞이했어요. 김영식 대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전화로 말씀하신 단독주택 보러 오셨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정 어르신은 김영식 대표의 차를 타고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로 갔어요. 언덕 위에 아담한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거실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어요. 여정 어르신이 집 안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김영식 대표가 설명했어요. 이 집은 3억 5천에 내놨어요. 땅도 넓고 집도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어요. 근처에 병원, 마트 다 있고요. 여정 어르신이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셨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결심한 듯 말씀하셨어요.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계약 진행해 주세요. 김영식 대표가 놀라며 물었어요. 지금 바로요? 다른 집들도 보시고 결정하셔도. 여정 어르신이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이 집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김영식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계약서 작성하시죠. 여정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계약금은 오늘 드릴게요. 잔금은 일주일 후면 될까요? 김영식 대표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집주인도 빨리 팔고 싶어 하셔서 문제 없을 겁니다. 여정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계약금 3,500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이제 강남 아파트 매매 잔금만 받으면 남의 단독주택 잔금을 치를 수 있었어요. 오후 8시 여정 어르신은 서울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도훈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겁니다. 여정 어르신이 현관문을 열자 설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설인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시고. 여정 어르신이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친구 만나고 산책하고 그랬어. 제주도는 잘 다녀왔니? 설인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날씨가 좋아서 좋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오늘 병원 예약 있으셨잖아요. 안 가셨어요?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거 취소했어. 설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취소요? 왜요? 여정 어르신이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셨습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았거든. 여기 봐. 정상이래. 설인이 진단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인지기능 검사 결과 MMSE 30점 만점 정상 소견. 치매 미진지장의 소견 없음. 설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언제 받으신 거예요? 여정 어르신이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추석 당일 너희가 차례 지내고 있을 때. 설인이 진단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이건. 여정 어르신이 설인의 말을 끊으셨습니다. 설인아, 나는 멀쩡해. 치매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후견인 같은 거 필요 없어. 설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도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도훈이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여정 어르신이 아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도훈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내일 아침에 다 같이 이야기하자. 도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여정 어르신이 방으로 들어가시며 말씀하셨어요. 내일 알게 될 거야. 일단 오늘은 푹 쉬어라. 문을 닫으신 어르신은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가방 속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나란히 놓으셨어요. 진단서, 녹음 파일, 거짓 증상일지 사본, 매매 계약서, 공증 서류,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여정 어르신은 백합차를 우려한 모금 드셨어요. 차는 따뜻했지만 어르신의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어. 어르신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내일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송편보다 먼저 사라진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정 어르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오늘은 모든 진실을 밝히는 날이었어요. 어르신은 거실 식탁에 서류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으셨습니다. 마치 차례상을 차리듯이 정갈하게 정리하셨죠. 오전 8시, 도훈이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훈이 식탁 위의 서류들을 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앉아라. 설인이랑 미나도 나오라고 해. 도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안방을 향해 소리쳤어요. 여보, 미나야, 나와봐. 어머니가 부르셔. 5분 후, 온 가족이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설이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미나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어요. 여정 어르신이 식탁 맞은편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설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시어머니, 어제 병원 예약 취소하신 것 때문인가요? 검사는 다시 받으셔야.
여정 어르신이 손을 들어 설인의 말을 막으셨습니다. 설인아,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그리고 중간에 끼어들지 마. 온 가족이 침묵했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추석 전날 밤, 나는 너희 대화를 들었어. 베란다에서 나눈 대화 말이야. 도훈과 설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후견인 신청하려고 했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내 집을 팔려고 했지? 설인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시어머니, 그게 아니라 여정 어르신이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들어봐. 버튼을 누르자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MMSE 검사에서 수문의 점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도 알아봤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게 정말 가능해? 설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당연하죠. 시어머니, 나이가 73세예요. 검사 때 살짝만 유도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미 증상일지 3주치 작성해뒀어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설인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시어머니, 그건 여정 어르신이 두 번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가 작성한 거짓 증상일지야. 내가 USB로 복사해뒀어. 서류를 펼치자 설인이 작성한 증상일지가 보였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읽기 시작하셨어요. 9월 18일 마트에서 길을 잃음. 경비실에 도움 요청함. 경비 김철수 증언 가능. 여정 어르신이 설인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설인아, 나는 그날 마트에 간 적도 없어.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경로당에서 친구들하고 화투 쳤어. 설인이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여정 어르신이 세 번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경비실 근무일지야. 9월 18일 내가 경비실에 간 기록이 전혀 없어.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여정 어르신이 계속하셨습니다. 9월 22일 손녀 이름을 헷갈려함. 미나를 민지라고 불렀다고 적혀 있네. 근데 미나야. 여정 어르신이 손녀를 바라보셨어요. 그날 너 학교 MT 갔었지? 집에 없었잖아. 미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저 그날 강원도에 있었어요. 설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증상일지는 전부 거짓말이야. 한 줄 한 줄이 다 조작이야. 도훈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희도 너무 급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여정 어르신이 네 번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알아. 브리지론 최종 독촉장. 신용카드 3개사 연체. 이것도 다 봤어. 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도훈아, 힘들면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야지. 왜 이런 방법을 생각한 거니? 설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미나 학교도 못 보내요. 여정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맞니? 너희 양심은 어디 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다섯 번째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건 서울대병원 진단서야. 추석 당일 너희가 차례 지내고 있을 때 나는 병원에 갔어. 진단서를 테이블 위에 펼치셨습니다. MMS의 30점 만점. 정상 소견. 치매 미진지장의 소견 없음. 설인이 진단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여정 어르신이 계속하셨습니다. 나는 멀쩡해. 너희가 원하던 치매 환자가 아니야. 후견인 신청. 법원에서 기각될 거야. 도훈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일어나 문을 여셨어요. 문 밖에는 경비 김철수 씨와 아파트 관리소장 박찬남 씨가 서 있었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두 사람을 안으로 모셨어요. 들어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비 김철수 씨와 박찬남 소장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린이 놀라며 일어섰어요. 저분들은 왜? 여정 어르신이 소개하셨습니다. 김철수 경비님과 박찬남 관리소장님이야. 오늘 증인으로 와주셨어. 박찬남 소장이 서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서린 씨, 당신이 저한테 부탁했죠? 어르신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알려달라고. 그리고 증언을 부탁할 수도 있다고. 서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김철수 경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김서린 씨가 찾아와서 어르신이 길을 잃으셨다고 증언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경비가 서류를 꺼냈어요. 9월 18일 근무일지입니다. 어르신이 경비실에 오신 기록이 전혀 없어요. CCTV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하루 종일 외출하지 않으셨어요. 박찬남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목격한 건 다릅니다. 어르신께서 새로 이사 온 주민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걸 봤어요. 정정하시고 친절하셨습니다. 서린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찬남 소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김서린 씨, 아파트 관리규약 제47조 아십니까? 서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박찬남 소장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명예훼손으로 간주하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비 체납, 공동체 질서 위반 등이 누적될 경우 퇴거 요구도 가능합니다.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찬남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추석 선물보다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겁니다. 민사는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거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경비와 소장에게 말씀하셨어요.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은 이제 가보셔도 됩니다. 박찬남 소장이 여정 어르신께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경비도 덧붙였어요. 어르신, 저도 언제든 증언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은 항상 정정하시고 건강하세요. 두 사람이 나간 후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나가 엄마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이게 다 진짜야?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서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몰랐어.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 드레스룸, 그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어? 미나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여정 어르신이 손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몰랐을 거야.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잘 기억해둬. 남의 것을 빼앗아서 만든 드레스룸은 결코 아름답지 않아. 미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야. 도훈이 서류를 보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뭐라고요? 매매 계약서? 여정 어르신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응. 이 집을 팔았어. 어제 계약했어. 서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여정 어르신이 서린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상해. 너희는 나한테 상의했니? 후견인 신청할 때? 내 집을 팔려고 할 때? 서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계속하셨어요.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도훈이 절규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서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제발요. 계약 취소해 주세요.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여정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공증도 받았어. 법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 그리고 잔금일은 일주일 후야.
10월 7일. 도훈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제발 집만 팔지 말아주세요. 여정 어르신이 아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도훈아, 나는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았어.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너희는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계속하셨어요. 송편을 빚을 때는 정성이 들어가야 해. 하지만 너희는 거짓말을 빚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하세요.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정 어르신이 서린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가족, 멀쩡한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사람이 가족을 말하는 거니? 서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어요. 10월 7일까지 이사 준비해. 잔금 받는 날이 집 인도하는 날이야. 도훈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어머니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남해야,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샀어. 거기서 조용히 살 거야. 미나가 물었어요. 할머니, 저희는요? 저희는 어떡해요? 여정 어르신이 손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야지. 할머니 재산에 기대지 말고. 여정 어르신이 방으로 들어가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일주일간 같이 있어야 하니까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자. 나는 내 일하고 너희는 너희 일해. 방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도훈이 고개를 감싸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서린이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할머니 방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추석 송편보다 먼저 사라진 것은 집이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합동가족회의가 끝난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은 참으로 이상한 시간이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가족들은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도 따로, 저녁 식사도 따로, 마치 남남처럼 지냈죠. 여정 어르신은 매일 짐을 정리하셨어요. 40년 넘게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누셨습니다. 오래된 앨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도훈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 하나하나 보시며 어르신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어요. 도훈은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대출 연장을 부탁하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고 부동산에 자기 집을 급매로 내놓았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서리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가끔 나와도 여정 어르신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죠. 미나는 학교에 가서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드레스룸을 꿈꾸던 소녀는 사라지고 현실을 마주한 20살 청년이 남았습니다. 10월 6일, 잔금일 하루 전날, 여정 어르신은 짐을 거의 다 쌌습니다. 큰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15년을 살았던 집에서 가져가는 게 이것뿐이라니. 어르신은 빈 거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저기 소파에 앉아 도훈이 첫 월급 받았다고 자랑하던 날. 저기 식탁에서 미나가 대학 합격증을 보여주던 날. 저기 베란다에서 남편과 커피를 마시던 날. 수많은 추억이 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안녕. 이 집아. 행복했던 시간도 많았는데. 그날 저녁 도훈이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문을 여시자 도훈이 서 있었어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도훈아, 이미 결정된 일이야. 도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여정 어르신이 아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도훈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늦었어.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단다. 도훈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미나는 아직 어려요. 아이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여정 어르신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나도 배워야지.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면 안 된다는 걸. 드레스룸은 자기 힘으로 만드는 거라는 걸. 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도훈아, 나는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싶었어. 정말이야. 하지만 너희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대신 나를 없애려고 했지. 도훈이 아무 말도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10월 7일 아침, 잔금일. 여정 어르신은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짐을 챙기셨습니다. 오전 9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잔금 정산이 있었어요. 여정 어르신은 택시를 타고 혼자 부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수자 최진우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진우 씨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드디어 잔금일이네요. 여정 어르신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드디어네요. 박성우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잔금 정산 시작하겠습니다. 중도금 10억 원은 지난주에 입금 완료되셨고 오늘 잔금 22억 8,500만 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최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 어플을 켰어요. 지금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몇 분 후 여정 어르신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입금 22억 8,500만 원, 총 36억 5천만 원의 매매가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마지막 잔금이었습니다. 박성우 공인중개사가 말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여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박성우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여정 어르신은 천천히 서류에 서명하셨어요.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마지막 서명을 마치자 박성우 공인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최진우 부부가 기뻐하며 악수를 청했어요. 한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좋은 집에서 잘 살게요. 여정 어르신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이 집에는 좋은 기억도 많아요. 거래가 끝나고 여정 어르신은 열쇠를 건넸습니다. 집 열쇠예요. 이제 당신 집이에요. 최진우 씨가 열쇠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집에 있는 가족분들은 알고 계신 거죠?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알아요. 다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반만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훈 가족은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오전 10시 여정 어르신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남해로 가는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어요. 터미널 대합실에서 여정 어르신은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남해 부동산 김영식 대표에게 전화하셨어요. 김영식 대표가 받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잔금일이시죠? 여정 어르신이 대답하셨어요. 네, 지금 송금하겠습니다. 잔금 3억 1,500만 원 맞죠? 김영식 대표가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정 어르신은 은행 어플로 잔금을 송금하셨어요. 남해 단독주택 매매가 3억 5천만 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이었습니다. 김영식 대표가 말했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언제 오세요? 여정 어르신이 대답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도착할 거예요. 열쇠는 집에 놓아주세요. 김영식 대표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르신. 좋은 동네예요. 이웃분들도 다들 친절하시고요. 전화를 끊으신 어르신은 통장을 확인하셨어요. 아파트 매매 대금 36억 5천만 원에서 남의 집값 3억 5천만 원을 제외하면 33억 원이 남았습니다. 여정 어르신은 그 돈의 일부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셨어요. 사회복지사 송혜진 씨가 알려준 노인복지센터 후원 계좌였습니다. 송금 5천만 원 노인학대 예방 프로그램 후원, 그리고 지역 의료 후원 계좌에도 5천만 원을 보내셨어요. 송금 5천만 원 독거노인 의료 지원. 여정 어르신이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어르신들께도 나눠야지. 오전 11시 버스가 출발하기 30분 전. 여정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이 받았어요. 어머니? 여정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도훈아, 나 지금 남해 가는 중이야. 집은 오늘 오후에 새 주인한테 넘어가. 관리실에 열쇠 맡겨뒀으니까 오후 3시까지는 집 비워야 해. 도훈이 비명을 질렀어요. 뭐라고요? 오늘이요? 여정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응, 오늘 잔금 받았어. 모든 게 끝났어. 도훈이 패닉 상태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직 이사 준비도 안 됐어요. 갈 곳도 없어요. 여정 어르신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이나 시간을 줬잖아. 그동안 뭐 했니? 도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계속하셨어요. 식탁 위에 쪽지 하나 놓고 왔어. 읽어봐. 도훈이 전화를 끊지 못하고 거실로 뛰어갔어요. 식탁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아, 설이나, 미나야, 백합차는 식어도 향이 남는단다. 하지만 신뢰는 깨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다. 너희는 송편을 빚는 법을 배웠지만 사람을 대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구나. 이 집은 이제 남의 집이다. 드레스룸은 남의 방을 터서 만드는 게 아니다. 자기 반죽은 자기 손으로 빚어야 예쁘지. 앞으로 너의 인생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남은 인생, 부디 정직하게 살아라. 여정. 편지를 읽는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인이 뒤에서 편지를 보더니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미나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어떡해? 진짜 어떡해? 도훈이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고속버스는 남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멀어져 갔어요. 여정 어르신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었을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도훈 가족은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에 옷가지를 마구 집어넣고 중요한 물건들만 챙겼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최진우 부부가 서 있었어요. 최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새 주인입니다. 어르신께서 오늘 집을 비워주신다고 들었는데 도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최진우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계약서에 오늘 오후 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사짐이 4시에 도착해요. 도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30분 후 도훈 가족은 집을 나섰습니다. 캐리어 몇 개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어요. 미나가 뒤돌아보며 울었습니다. 내 방, 내 드레스룸. 설인이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미나야, 가자.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그들은 아파트 주차장에 짐을 내려놓고 막막하게 서 있었어요. 도훈이 전화기를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재석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당분간 잠깐만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오후 6시 남해 여정 어르신은 새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고 거실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어요. 어르신은 현관문을 여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빈집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시니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가방에서 백합차를 꺼내 우리셨어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드시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셨어요. 어르신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 송혜진 씨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어르신, 후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의 기부금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받으실 거예요. 건강하세요. 여정 어르신이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받은 아픔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도움이 되길. 그날 밤
여정 어르신은 빈집에서 첫 밤을 보내셨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도훈아, 설이나, 미나야, 잘 지내거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추석 송편보다 먼저 사라진 것은 집이었지만 더 큰 것을 잃은 건 누구였을까요? 집을 잃은 가족일까요? 아니면 가족을 잃은 어르신일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백합차는 식어도 향이 남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교훈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러야 배울 수 있다는 것.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남해의 가을은 서울과 달랐어요. 바람은 더 부드러웠고 하늘은 더 높았습니다. 여정 어르신은 새 집에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어요. 아침이면 텃밭에 나가 상추와 고추를 돌보시고 오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르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웃집 김순자 할머니가 어느 날 김치를 들고 오셨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정 씨, 혼자 사시니까 반찬 해 드시기 힘드시죠?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예요. 여정 어르신이 감사하게 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나저나 가족들은 자주 연락하세요? 여정 어르신이 잠시 침묵하시다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연락이 없네요. 김순자 할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그래도 명절에는 오시겠죠? 여정 어르신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글쎄요, 올까요? 한 달 동안 도훈에게서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었어요. 여정 어르신은 가끔 휴대폰을 보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말 끝인가 보구나. 11월 초 사회복지사 송혜진 씨가 남해까지 찾아왔습니다. 송혜진 복지사가 어르신의 집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어르신, 잘 지내시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집이 정말 아늑하네요. 여정 어르신이 차를 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여기는 조용해서 좋아요. 송혜진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들과는 연락하고 지내세요? 여정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한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송혜진 복지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어르신께서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여정 어르신이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건 저일까요? 아니면 그 애들일까요? 송혜진 복지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 재산을 제가 처분한 것뿐이에요. 오히려 그 애들이 저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송혜진 복지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여정 어르신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가족, 그게 뭘까요? 서로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도 가족인가요? 송혜진 복지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송혜진 복지사가 돌아간 후 여정 어르신은 오랜만에 도훈에게 전화를 걸어보셨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도훈은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휴대폰을 내려놓으시며 중얼거리셨어요. 역시 안 받는구나. 그날 밤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도훈 가족은 친구 집 작은 방 하나를 빌려 살고 있었어요. 세 식구가 좁은 방에서 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매일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 대리운전, 배달 일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설이는 집에서 온라인 업무를 하며 근근히 돈을 벌었어요. 미나는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등록금을 낼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좁은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세 사람. 미나가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한테 연락해봐. 도훈이 라면을 먹다 말고 딸을 봤습니다. 뭐? 미나가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사과해. 그럼 할머니가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서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그분은 우리를 길거리에 내몰았어. 용서? 그런 거 없어. 미나가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먼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잖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서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나야, 넌 몰라. 우리도 살아야 했어. 미나가 소리쳤어요. 그렇다고 멀쩡한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서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훈이 중재에 나섰어요. 그만해. 미나야. 다 지나간 일이야. 미나가 아빠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는 할머니한테 사과할 생각 없어? 도훈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연락하시겠지. 할머니도 외로우실 텐데. 미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도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는 할머니한테 편지 쓸 거야. 사과할 거야. 나라도. 서린이 말했습니다. 미나야, 소용없어. 그분은 우리를 용서 안 하실 거야. 미나가 문을 나가며 말했어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날 밤, 미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미나예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줄. 드레스룸.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였는지 몰랐어요.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것도, 거짓 증상일지를 쓴 것도 모두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잘못했어요. 할머니 방을 드레스룸으로 만든다고 좋아했으니까요. 할머니의 고통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미나 올림. 미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남의 주소를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여정 어르신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르신은 편지를 보시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셨어요. 미나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으시는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나야. 어르신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답장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미나에게 편지 잘 받았단다. 할머니도 미나가 보고 싶구나. 미나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몰랐을 거야. 할머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내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단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어. 미나야, 너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만 기억해 준다면 할머니는 기쁘겠구나. 할머니는 남해에서 잘 지내고 있어.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내가 언젠가 찾아온다면 할머니가 맛있는 것 해줄게. 건강하게 지내렴. 할머니가. 여정 어르신은 편지를 붙이셨습니다. 하지만 도훈이나 서린에게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로부터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11월 말,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정 어르신도 초대를 받으셨어요. 경로당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경로당 회장 이철수 어르신이 말했어요. 여정 씨, 여기 오신 지 2달 됐죠? 적응은 잘 하셨어요? 여정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들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요. 이철수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이 추석이잖아요. 아니지. 추석은 지났고 다음이 설날이네. 가족들 오시나요? 여정 어르신이 잠시 침묵하시다 대답하셨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철수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저는 자식이 없어서. 여정 어르신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을 때가 있어요. 이철수 어르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여정 어르신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추석 전날 밤 들었던 대화, 거짓 증상일지, 후견인 신청 계획, 그리고 집을 팔고 남해로 온 이야기.
경로당의 모든 어르신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다른 어르신이 말했어요. 여정 씨가 잘하셨어요. 그런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면 안 되죠. 또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프죠. 매일 밤 잠이 안 와요. 내가 너무 냉정했나? 그 애들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정 씨, 잘못은 그쪽에 있어요. 사과는 그쪽이 먼저 해야죠. 여정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 애들은 사과할 생각이 없나 봐요. 2달이 지났는데 연락 한 통 없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여정 어르신. 어르신은 백합차를 우리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바다 위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면 또 추석이었습니다. 작년 추석 송편을 빚으며 들었던 그 대화. 후견인만 선임되면, 드레스룸 만들면. 여정 어르신이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1년이 지났구나. 어르신은 휴대폰을 꺼내 도훈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도훈아, 다음 주가 추석이구나. 너희는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남해에서 잘 지내고 있어. 송편 생각이 나는구나. 엄마가. 문자를 보내고 어르신은 답장을 기다리셨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휴대폰을 내려놓으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역시 안 오는구나. 그날 밤 어르신은 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서울에서는 도훈이 어머니의 문자를 보고 있었어요. 설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왔어?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인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답장하지 마. 우리를 길거리에 내몰았는데 무슨 답장을 해? 도훈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설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진짜 어머니였으면 그렇게 안 했죠. 답장하지 마요. 도훈은 결국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방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미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추석 당일, 남해에서는 작은 송편 모임이 열렸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송편을 빚었어요. 여정 어르신도 참석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능숙하게 송편을 빚으시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꼭꼭 눌러야 쪄도 터지지 않아요.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정 씨 손맛은 정말 일품이에요. 추석 때 가족들이 못 먹는 게 아쉽네요. 여정 어르신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가족은 연락이 없어요.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송편을 다 빚은 후 어르신들은 함께 나눠 먹었어요. 여정 어르신은 송편을 한 입 드시며 생각하셨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도훈이랑 설인이랑 미나랑 함께 먹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으셨어요. 식사 후 경로당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정 씨께서 우리 경로당에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다음 달부터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정 씨,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돼요. 여정 어르신이 손을 흔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죠. 경로당 회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을 남기시겠어요? 감사패라도 드려야죠. 여정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이름은 송편 속깨처럼 숨어야 맛이 나요. 모두가 여정 어르신의 겸손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여정 어르신. 어르신은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셨어요. 추석 보름달이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여정 어르신이 백합차를 한 모금 드시며 중얼거리셨어요. 추석은 결국 누구와 함께 송편을 빚느냐의 문제였지. 그리고 어르신은 휴대폰을 확인하셨습니다. 여전히 도훈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여정 어르신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사과는 없구나.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여정 어르신은 혼자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가족 없이, 사과 없이. 하지만 어르신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당당하게 살았다고 믿으셨으니까요. 다만, 외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여정 어르신은 일기를 쓰셨어요. 오늘은 추석이었다. 작년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송편을 빚었는데, 올해는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빚었다. 가족은 연락이 없었다. 사과도 없었다. 나는 잘한 걸까? 잘못한 걸까?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백합차는 식어도 향이 남지만 신뢰는 깨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사과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닌지도 모른다. 일기를 덮으신 어르신은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달빛이 어르신의 방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울에서는 도움 가족이 좁은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추석인데도 송편 하나 없이 그들은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추석 송편보다 먼저 사라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1년 후, 여정 어르신은 남해에서 평화롭게 살고 계셨습니다. 경로당 봉사활동을 하시고 텃밭을 가꾸시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셨어요. 도움 가족으로부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만 미나에게서는 가끔 편지가 왔어요. 미나는 학교로 복학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등록금을 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에 미나가 이렇게 썼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알았어요. 드레스룸은 남의 방을 터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 자기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교훈,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언젠가 제 힘으로 성공하면 할머니를 찾아뵐게요. 그때는 당당하게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여정 어르신은 편지를 읽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나야, 잘 자라주렴. 그리고 어르신은 바다를 바라보셨어요. 파도는 여전히 잔잔했고 백합차는 여전히 향기로웠습니다. 송편보다 먼저 사라진 것들, 집, 가족, 신뢰. 하지만 남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존엄, 정직, 그리고 용기. 여정 어르신은 그것들을 지키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신뢰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